인간은 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회는 평화롭고 어떤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에 빠질까요? 왜 어떤 국가는 강해지고 어떤 국가는 쉽게 무너질까요? 여기 우리 삶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단련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약 2500년 전 중국의 세 철학자는 서로 다른 답을 제시했습니다. 순자, 묵자, 그리고 한비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순자는 본성을 냉정하게 분석했고, 묵자는 사랑의 가능성을, 한비자는 강한 국가의 원리를 치밀하게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들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죠. 기원전 4세기 중국은 거대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서로 경쟁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전국 시대였죠. 도시는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왕들은 권력을 위해 싸웠고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 극한의 혼란 속에서 철학자들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에 대해 순자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서늘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결코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을 보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순자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순자는 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욕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회는 끝없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탐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는 붕괴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자가 바라본 인간 사회의 위기였죠. 그래서 순자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순자는 이를 설명 위해 휘어진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뒤틀린 나무도 열을 가하고 도구를 써야만 비로소 곧게 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배움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시각을 만나보죠. 묵자는 전쟁과 갈등의 원인을 아주 독특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혼란은 우리의 사랑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가족은 끔찍이 아끼면서 남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나라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는 이 차별적 사랑이 결국 비극적인 전쟁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묵자는 겸해라는 파격적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듯 타인의 가족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자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평화를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죠.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열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가 적국의 왕을 설득했고 결국 예정된 전쟁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실천하는 지성이었죠.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공감과 사랑의 범위가 나를 넘어 타인으로 넓어질 때 세상의 갈등은 비로소 잦아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비자를 만나볼까요? 그는 묵자와는 전혀 다른 매우 차갑고 현실적인 눈으로 인간 사회를 해부했습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국가는 사람의 선함에 기대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는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 도덕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한비자는 강력한 국가를 지탱할 3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법입니다. 법은 왕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둘째는 권력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개인의 매력이 아니라 견고하게 짜인 제도와 위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죠. 셋째는 통치 기술입니다. 신하들의 공로와 과실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감독하여 누구도 시스템 밖에서 사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죠. 이 냉혹한 철학은 실제 역사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최초의 통일 제국 진나라는 바로 이 법과 사상을 엔진 삼아 탄생했으니까요. 순자, 묵자, 한비자 이 세 사상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우리 사회는 결코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며 사랑은 의식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조직은 지혜로운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진정한 인간의 성장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엄격한 자기 단련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내 편만이 아닌 타인에게까지 우리의 공감과 사랑을 의식적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셋째, 강한 조직과 국가는 한 개인의 선량함에 의존하기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이 낡은 기록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사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단련할 때 비로소 성장하고 사랑이 넓어질 때 사회는 평화로워지며 제도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의 사색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침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찾는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철학들이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철학자들의 목소리는 산맥의 메아리처럼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단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내 가족을 넘어 타인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과 사랑, 그 작은 공감이 모여 우리 사회를 평화로 이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한비자의 법과 제도는 오늘날 투명한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공정한 룰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스스로를 단련하고 사랑을 확장하며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고전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혼란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유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덕tor 제메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3가지 열쇠,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고요한 시간 속에 깃듭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지혜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순자가 말한 단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삶을 만듭니다. 묵자가 꿈꾼 겸해는 이제 국경을 넘어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한비자의 엄격한 법과 제도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투명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승리죠. 여러분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지혜의 빛을 따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세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고전의 지혜, 미래의 나침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